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완 채널 뇌파 측정기로 그러니까 1차원이죠. 1차원으로 CNN을 사용해서 집중도 분류 모델을 설계해서 한번 우리가 그 논문을 작성해 보는 그런 한번 그 예비 단계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인드 웨이브 모바일은 완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전극이 단일 전극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요 칩은 그 뉴로스카이에서 개발된 칩인데 요런 완 채널이라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샘플링 레이트가 512Hz로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특징을 추출하기에 시간을 가지고 그 뇌파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뭐 32채널보다 그 세밀하진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완 채널도 이제 논문의 기본은 그겁니다. 32채널로 하는 것보다 완 채널로 하는 것이 경제성도 좋고 또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기에 간편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도 있고 간편하게 측정하는데 어떤 우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적인 집중도 분류라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뇌파에 대한 그 집중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이 분류 모델이 좀 정확하다 하는 것을 CNN 1D 그 완채널 CNN 아키텍처와 데이터 구성을 잘 함으로써 완채널도 그 성공적인 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쉐이프 구성입니다. 단일 채널 뇌파 데이터에서 어떤 집중도를 분석을 할 때 가장 권장되는 구성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스크롤 되면서 시간을 기준으로 쓰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타임은 1초에서 2초. 그러니까 512가 1초라 그랬죠. 그래서 1초. 1023은 2초가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1초에서 2초로 샘플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델타와 세타파 같은 저주파보다 베타와 감마파 대역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13에서 30Hz가 되고요. 감마는 30Hz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역의 변화가 중요한데 1초 이상의 윈도우는 저주파 해상도를 확보하면서도 집중도의 상태 변환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도를 베타와 감마파를 이용한 집중도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을 합니다. 또한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오버랩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랩은 50%에서 75%를 주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데이터 증강법,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효과와 더불어서 윈도우 경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 이런 경계에서 소실될 수 있는 어떤 특징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버랩을 50에서 75%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인풋 쉐이프는 우리가 지금 논의한 대로 512,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12는 타임 스텝 1초, 그 다음에 뒤에 1은 단일 전극 채널 완 채널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D CNN 아키텍처 이지넷 번역 모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완 채널 데이터는 그 공간적 정보가 없고 단순 그 데이터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커널을 이용해서 시간적 주파수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이 저희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 설계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512,1은 512는 1초 인플레 레이어 1초 그 다음에 완 채널이다. 그 다음에 콘버트 1D는 저주파 대역의 파형을 추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콘버트 1D 그 다음에 필터는 16에서 32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64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 채널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설명했듯이 커널을 사용해서 시간적 주파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512의 8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주파 대역의 파형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ReLU 그 학습 안정화 및 비선형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스폴링 1D는 풀 사이즈는 4에서 8 그래서 데이터 차원 축소 및 이동을 하는 것을 불변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대역 그러니까 베타파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콘버트 1D의 그 특징점 추출을 32에서 64 커널 사이즈를 16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턴 대신 사용하기에 파라미터를 수를 줄여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GA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풀리 커넥션을 하는데 64 유니트를 드롭아웃 0.5로 해서 아웃풋을 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계를 그 논문 수준의 그 1D CNN 모델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샘플링 레이트와 커널 크기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2018년에 이진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크기가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해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12Hz 환경에서는 커널 크기를 크게 예를 들어 64로 설정해야 집중도와 관련된 저주파 성분의 패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D를 쓰기 때문에 이제 단일 채널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2017년에 발표한 딥 컨버트 넷이 수작업으로 추출한 주파수 특징보다 더 정교한 시간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 채널 우리가 사용하는 완 채널인 마인드 웨이브에서는 공간적 필터링이 불가능하므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보다는 깊은 시간적 필터링에 집중하는 것이 정확도 향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보다는 깊은 시간적 필터링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도 지표의 관계인데요. 집중도는 뇌파의 세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비율과 같은 어떤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D CNN의 그
얕은 층은 이러한 주파수 대역별 강도를 학습을 하고, 이제 깊은 층은 이들의 비율 변화를 고차원적 특징으로 결합해서 집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마인드 웨이브에서는 데이터의 눈 깜빡임 등등 그 노이즈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델 입력 전에 0.5Hz에서 40Hz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문 작성을 위한 뇌파 데이터의 수집은 결과의 재현성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가 뭐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희가 쓰는 단일 채널 기기를 사용할 때는 노이즈 관리가 논문의 어떤 질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술적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설계하는 건데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어떤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저선 측정인데, 그 뇌파를 측정하는 피험자의 평상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후에 한 1, 2분간 눈을 감은 상태와 뜬 상태의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집중도 측정을 위해서 엠백 테스트나 스트롭 테스트와 같은 그 표준화된 심리학적 인지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지표이기 때문에 논문의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무작위화인데요. 피험자의 이제 그 피로도나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과제 순서를 그 무작위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환경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피험자 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인드 웨이브는 전독성 젤을 쓰지 않는 건식 전극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차폐를 시켜야 되는데 PC 혹은 스마트폰 혹은 형광 등에서 발생하는 60Hz 정원의 노이즈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그 데이터를 피험자에서 이렇게 수집했을 때 전자기 간섭이 최소화된 독립된 공간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험자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외적인 요인, 뭐 카페인 섭취 여부, 그 다음에 수면 시간, 피곤하다거나,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여부를 기록하고 실험 전 어떤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자, 요것은 전극 접촉 저항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마인드 웨이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푸어 시그널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신호 품질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데이터를 버리거나 혹은 재측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처리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논문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과정을 거쳤음을 방법론 섹션에 기술해야 됩니다. 밴드패스 필터링인데요. 보통 아까 설명했듯이 1Hz에서 40Hz 사이의 신호만 남기게 됩니다. 0.5Hz 이하는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50에서 60Hz는 전원 노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음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원 채널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눈 깜빡입니다. 그래서 특정 임계값 스레스홀드 이상의
진폭이 발생한 구간은 진폭에서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독립성분 분석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포칭인데 수집된 긴 데이터를 분석 단위 윈도우, 예를 들어 1초, 2초로 슬라이스 자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록 및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링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NN 모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와 실제 상태 레이블링을 정확하게 매칭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임 스탬프는 뇌파 데이터의 과정 시점의 동기화, 그래서 미리세컨드 단위. 그 다음에 로우 이지 데이터는 512Hz 1초의 샘플링 데이터다. 이벤트 마커는 집중 과제 시작, 휴식 시각 등 이벤트 시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레포트는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어떤 질문 집중도 점수를 쓰게 되는데 주로 설문지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IRB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연구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인간 대상 연구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IRB, 저희가 이제 권양대가 되겠죠. 저는 이제 뇌파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삼성의료원에서 그 IRB를 신청을 해서 이것은 요 데이터 수집은 실험 목적이다. 이래가지고 IRB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 게 학생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채널로 10가지 동작에 대해서 한 사람당 30분 정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RB 승인 여부가 논문 투고 시에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실험자에게 실험 목적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힘든 부분은 부모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 환경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CNN 모델에 넣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정교화 방법이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인드 모바일 데이터를 어떤 파이썬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웨이브 모바일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리얼 데이터를 파싱을 해야 됩니다. 연구용 데이터를 정밀하게 쌓기 위해서 마인드웨이브 모바일 2의 어떤 앞에서 저희가 설명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파이마인드웨이브 계열의 라이브러리나 뉴로파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논문 데이터 수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수집 및 CSV 저장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준비인데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블루투스 시리얼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시리얼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시리얼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PIP 인스톨해서 인스톨을 시키면 되고요. 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리얼 데이터를 받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타임을 임포트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CSV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웨이브
블루투스 콤포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레이트 576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컴포트인데 혹시 그 맥이나 그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DV 밑에 그 tty.mindwav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라이와 그다음에 익셉션이죠. 익셉션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컴포트가 잘 연결됐나, 통신이 잘 돼 있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ER은 시리얼, 저거는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연결 성공하고, 여기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컴포트 지정한 컴포트 번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output file w new line as f, 이것은 이제 그 CSV 파일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rite row time step, 그 다음에 row is attention essence, 요 부분은 헤더를 작성하는데요. 시간,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집중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는 타임의 타임, 이제 지금 시간을 스타트 타임에 집어넣는 거고요. 듀레이션 세컨드, 요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그 사용자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보겠습니다. 웨이팅이 0보다 크면 마인드웨이브 패킷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 구현 시에 마인드웨이브 전용 파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 패스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런 수집 로직은 데이터 파싱 코드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우 언더바 밸류, 이런 변수는 parse play load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파싱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current ts의 현재 시각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while문이 끝나면 이제 프린트 수집 완료 저장한 파일에서 out 파일에서 저장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요것은 실행을 하면 60초 동안 baseline.csv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용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로우 데이터, 뇌파 CSV 데이터를 1D CNN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numpy, 확장명은 .npy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는 앞에서 본 1초 단위와 그 다음에 50% 오버랩,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즈의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서 50% 오버랩 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정교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numpy, 그
다음에 스케일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numPy까지 임포트를 시켰고요. 자, 요것은 요 함수는 CSV 데이터를 읽어서 1D C에 된 입력용 NPY로 변환해 줍니다. CSV 언더바 파일은 수집된 뇌파 데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는 5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초 세그먼트죠. 그 다음에 오버랩은 512의 반이니까 256입니다. 그래서 50%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f는 pread, 여기서 파일에서 값을 읽었죠.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은 집중 1, 휴식 0 등의 레이블을 집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교화 하는데요. 요것은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과정은 그 실험자마다 진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교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문에서 요 포문을 보면 레인지 쭉 이렇게 해서 요것은 윈도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간에 요 레이블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 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레이블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y 값에 그 값을 집어넣고요. 여기서 x는 mp.expand dimension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CNN 입력 쉐이프를 변경하게 됩니다. 샘플, 그 다음에 타임 스텝, 그 다음 채널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512 1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행 예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에 레이블 컬럼을 추가해서 저장했다고 가정하면 CSV 패스는 is collected data CSV가 되고요. xdata y 레벨링은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시에 고속 로드가 가능하게 NPY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 완료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디제이션에서 그 정교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EEG 신호, 뇌파 신호는 피험자의 두피 상태나 감도에 따라서 진폭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과정은 수렴 속도, 그러니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랑 오버랩에 대해서 건데요. 단순히 1초씩 자르는 것보다 중첩을 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첩을 두면 데이터셋의 크기를 2배 이상 늘리는 데이터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중 상태의 전이 구간 특징을 모델이 더 잘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리티 볼팅 레이블링인데 이유는 1초, 그러니까 512개 샘플의 구간 동안에 레이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간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상태를 해당 윈도우에 레이블로 지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추가 제안을 하겠는데 밴드 패스 필터링입니다. 만약 수집 단계에 수집을 할 때 필터링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위 코드의 2번 과정 직전에 0.5에서 40Hz 필터를 적용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필터를 임포트 시키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부터 밴드 패스 필터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로우 컷, 하이 컷, FS, 오더 O 해서 요렇게 필터링을 하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용 예를 보면 노멀라이즈드 데이터 적용 전에 필터 데이터는 요 함수를 썼을 때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제시한 요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마인드 웨이브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기저선 흔들림과 고주파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재현해서 제거를 해서 CNN 모델의 그 분류 정확도를 5에서 10 이상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험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밴드 패스 필터링을 사용을 해서 CNN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5에서 10% 이상 올렸다라고 하면 어떤 간단한 그 논문의 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완채널 뇌파 신호를 받아서 집중도를 분석을 해서 CNN 모델을 통해서 그 분류 정확도를 데이터를 CSV로 저장을 하고 넘파이로 사용을 해서 분류 정확도를 5에서 10% 이상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